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그죠? 오늘은 그죠? 주식이 간만에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는데 그죠? 의외로 왜 올라요? 왜 올라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그죠? 황당하죠. 이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흔한 말로요, 어떤 주식 어떤 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악재도 호재도 월가가 만든다. 뭐 월가 굳이 월가라 아니면 큰 어떤 메이저 세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뜬금없이 갑자기 그죠 휴일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중동 온 언론에서 떠들고 난리 났죠. 중동이 다시 격동의 소용돌이로 몰려든다. 그러면 유가가 급등하고 난리가 날 것이다. 그게 어떤 뉴스의 골자였어요. 어떤 전쟁이든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그죠 엄청난 공포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을 하고 또 그죠 어떤 오후에는 투매도 벌어지고 아랫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빠지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어떤 공포를 또 어떤 뒤엎은 것은 어떤 사우디가 그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또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국민이 희생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특공대를 파견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유럽, EU 5개 국가가 또 성명을 발표했죠. 이스라엘을 지지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중동 국가에서 또 트리키예나 아니면 어떤 중동 국가, 일부 이란 이런 데서 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세계 대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 어떤 그런 공포가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죠? 주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따라서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주식시장에서 항상 그래요. 이 어떤 전쟁이라는 거는 어떤 큰 악재보다도 대단하죠. 위력이, 공포감이. 그러니까, 작은 악재는 버티다가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털어내는 거죠. 손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한편을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주식은 어떤 전쟁, 공포, 포성의 주식을 사라. 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차피 결과론이지만 대응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더구나 요즘 같은 정시에. 그죠? 그만큼 어렵고 또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안 힘든 적도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요즘은 그죠? 좀 심한 것 같죠. 근데 지나고 보면요. 항상 그런 말 했어요. 지금이 제일 심하다. 지금이 제일 심하다.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 그때 유동성 장세 그거는 그죠? 한 10년, 20년만 한 번씩 올까 말까 한 빅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때의 생각, 감각을 갖고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식은 원래 어렵고 힘들다. 그죠? 오죽하면 주식은 바닥 100일, 천장 3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저는 지극히 그 말에 공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이 힘든 게 아니고, 어찌 보면요. 이게 원래 주식의 모습이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각이 아니고, 대충이 아니고,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죠? 어떤 주식이 계속 빠지고 그래 했어요. 그런데, 그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식이란 거는요, 세상이란 거는 항상 내일이죠, 내일. 미래 영역.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 갖고 내일, 모레, 미래를 먹고 산다? 그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할 것 같으면 끝없이 봐야 돼요. 끝없이 보고 대응을 해야죠. 그냥 내 주식만 보고 왜 빠져요? 왜 빠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주식이 많이 빠졌는지, 아니면 다른 주식이 많이 빠졌는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어땠는지, 그걸 빨리 캐치해야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내 종목 빠졌으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내 종목을 매수로 간다? 시장이 반영해 주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요, 어떤 주식에 어떤 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 선정이라는 거는 시장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좋아하는 주식은 뭐냐? 모르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오늘 같은 날 보면, 그죠? 특징적으로 보면 어떤 개인이 많이 팔았어요. 근데 팔고 싶어 판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대부분 그죠? 신용, 반대 매매죠. 신용은요, 적정선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번씩 이런 어떤 정권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고객 예탁금이 얼마니까 신용 어느 정도는 적정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빚내가 투자하는데 무슨 적정선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해야 걔네들이 돈을 버니까, 수수료를 떼먹으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사고 팔고 하게 만드는 그냥 영업 방법이지. 세상에 적정선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이번 하락장에도 보세요. 신용 미수 쓴 사람들은 다 깡통차고 다 거지 됐어요. 개인들이요, 주식을 하면서 살아남는 방법은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으로 싸워야 돼요. 좋은 주식 바닥에서 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제일 안전하고 좋아요. 우리가 전업을 하든 어떤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죠? 장투를 못 하죠. 그러니까 테마에 쏠리는 거예요. 테마에 들어가서 치고 빠지고 막 그래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쉬워 보이죠? 안 쉬워요. 장이 정상적일 때는 어느 정도 좀 따라갈 수 있다 쳐더라도, 지금같이 대형 악재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대형 악재가 쏟아졌어. 그럼 무슨 수로 대응을 합니까? 더구나 그걸 신용 미수를 쳤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거지 되는 거죠. 원래 이 주식판에요, 노름판이 다 그래요. 돈 오링 당하고 꼴고 가는 사람은 조용히 집에 가는 거예요. 그죠? 떠들어 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거론도 안 해요. 또 돈 갖고 다음 손님 들어와. 이게 주식판이라는 거죠. 오늘도 겉은 하래해요. 그죠? 어떤 코스피 한 47 오르고 코스닥 22포인트 올랐죠. 그래 하래했어요. 근데 결국 아침에 갭 상승으로 플러스 한 40포인트로 해가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하루 처음대로 변동폭을 보면 그래 많은 편은 아니죠. 처음부터 갭 상승했어. 출발했으니까. 개인들이 코스피 한 5천억대, 그 다음에 코스닥 2천억대 팔고, 선물 그진 한 4천억 정도 팔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팔았어요, 개인들은. 그죠? 팔고 싶어 팔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외인은 코스피는 한 1,000억대 팔고 또 코스닥은 또 한 1,000억대 매수. 표면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선물에서 한 6천억대 매수를 했다는 거죠. 어저께도 그죠? 한 5천억대 매수했으니까 최근 한 3일 동안 선물을 쓸어 담았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기간은 그 코스피 한 6천억대 매수,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한 300억대, 그 다음에 선물 좀 팔고. 그러면요, 우리가 또 여기에서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죠?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공포에 짓눌릴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뒤통수를 맞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랑 그거를 실천을 하는 거랑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전에 써먹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그죠? 태권도장 가서 태권도 열심히 해가지고 검은 뒤 땀 못 마요. 길거리에서 싸움 1단 만나면 얻어 터지죠. 왜? 그게 실전이니까요. 실전의 어떤 차이거든요. 그럼 오늘 같은 날도 그죠? 지수는 갭 상승해가지고 화려하게 출발했어요. 화려하게 출발하면 사람들이 이제 바닥인가? 지금 현금 갖고 있는 거
지금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겠다. 그죠? 충동이 가죠. 근데, 그죠? 그래도 또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뭘 확인해야 돼요? 내일은, 그죠? 주간 단위 옵션이 돼 있죠. 미니 옵션. 그러면 매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요일에 외인들의 어떤 일방적인 포지션은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일, 그죠? 어떤 미니 옵션 만기니까. 그럼 얘네들이 화요일, 수요일, 그진 선물을 한 1조 정도 써담았어요. 결코 작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그 휴일 동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공포가 엄청났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뭐 지수 관련 상품들은 전부 하락의 배팅을 다 치는 거예요. 주식 다 팔고. 근데 그거를 완전히 되돌려 놓았어요. 이틀 동안. 되돌려 놓으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겠어요. 그리고 내일은 어차피 미니 옵션 만기. 그러면 얘네들이 그 미니 어떤 옵션 만기 때 이용해서 트릭을 쓰기 위해서 지금처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트릭인지 아닌지는 목요일이 끝나고, 그러니까 내일이 끝나고 금요일 얘네들의 외인들의 행보를 보면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금요일도 만일 선물도 사고 매수로 들어온다. 그러면 아, 바닥이다. 어느 정도 한 9분 응선은 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내일은 옵션 만기라는 그런 트릭이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그죠? 매수를 좀 하기는 하되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 의심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니까 현금을 100% 소진하면 안 된다. 그래도 조금씩 들어가야 된다. 지수만 하락했지. 그죠? 오늘 실제 오르기도 많이 올랐어요. 코스,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300개가 오르고, 그 다음에 한 200개 정도 빠졌죠. 그리고 어쨌든 하락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쏠림이죠, 쏠림. 일단은 삼성전자, 그죠?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조단위 이익이 났고, 간만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도 확 몰렸고, 근데 삼성전자는 조금 오장으로 가면 갈수록 좀 빠졌죠. 근데 삼성전자도요, 낙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3분기 항상 뭔가 실적이 나오면요, 이유를 봐야 돼요. 왜 좋지? 왜 나쁘지? 결국은 삼성전자 실적을, 3분기 실적을 보면요, 그 반도체는 나빴어요. 그렇지만 그 적자 폭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돈을 번 것은 핸드폰이죠, 핸드폰. 그죠? 신규 폰, Z 플립 5. 그 영향이 컸다는 거죠. 그럼 핸드폰은 뭐죠? 매 분기마다 지속적이지 않죠. 신규 폰이 나오고 거기에 일시적으로 확 다 이익이 몰려버리죠. 그리고 장기간 계속 줄어들죠. 거진 신규 폰이 나오면 첫 분기에 한 90%의 어떤 실적이 반영되고 이후 찔끔찔끔 진행되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감안하면 4분기는 삼성전자가 적자가 될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4분기는 또 반도체 감산 영향으로 만일 가격이 반등한다 하면 또 상황은 틀려지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래 주식을 할 때, 그죠?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일정 부분 현금을 들고 있지만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불안했죠. 그죠? 저 역시도 자꾸 질문을 할 때마다 대응을 해줬어요. 똑같은 답변을 했죠. 이미 늦었다, 팔기는. 왜? 지금이 대부분 다 바닥이다.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바닥이고 이 종목이 나빠서 빠진 건 아니다. 대부분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덩달아서 얻어 터지고 빠진 건데 이거를 내가 매도를 하고 지금 이 장세에 공포에 짓눌려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공포에 짓눌려서 이 주식을 팔고 이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만큼 빠질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쟁이는 어쩔 수 없다. 장이 나쁘다 싶으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대응은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장이라도, 그죠? 항상 현금 일정 부분은 유지해야 된다. 장세를 보면서 앞으로 장이 좀 불안 요소가 보인다 하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가고, 또 장이 좋아 보인다 하면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일정 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항상 현금은 들락날락 해야 돼요. 1년 365일, 그죠? 다 주식 풀베팅 해가지고 있으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승산이 없다는 거죠. 만약 이번에 주식을 풀베팅 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오늘 좀 반등이 나오본들 간의 기별도 안 가죠? 근데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추매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본전 왔다 할 때 지금 추매한 거는 다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정 부분의 현금은 습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한 40으로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대부분 다 기업 상승이죠. 기업 상승되니까 제가 아침에도 제가 한 몇 종목 이래 불러드렸죠. 그거는 물론 그 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한 거죠. 하고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온 것 같다. 신용도 좀 어느 정도 털린 것 같다. 괜찮은 주식이니까 이거 한번 사봅시다 하고 한 몇 종목을 두루룩 올려드렸죠. 대부분 다 못 샀죠. 왜? 시작하자마자 3%, 4%, 5% 갭 상승 출발해버리니까 손이 안 나가죠. 그래서 멍하니 보고 있다가 끝나버렸죠. 그렇다는 거예요. 하락 때요, 공포 때 내가 주식을 100%다 팔아치우면 다시 살 때 생각처럼 바닥에서 살 수 없어요. 결국은요, 대부분은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사야 되고, 내가 10,000원에 팔았는데 1,200원, 1,300원에 살라니까 손이 안 나가죠. 에이, 다시 10,000원 주면 살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찌끔찌끔가 더 올라버려요. 대세 하락 시기에 100% 현금을 쥐고 있으면 대세 상승기에도 100% 현금을 쥐고 있다. 진짜 공감되는 말이거든요. 저 역시도 많은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랬어요. 항상 주식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은 주식을 들고 가요. 왜냐? 언제 턴할지 모르니까. 오늘 그죠? 이렇게 급반전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뉴스나 뭐나 봐도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데. 그죠? 왜 올라요? 그런 느낌이죠. 대부분 사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 왜 올랐냐 하면요. 어찌 보면 약간 터무니없어요. 모두가 악재 공포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급등한 거죠. 왜? 원리가 있어 그러거든요. 야, 지금 연준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겠냐? 그러니까 연방은행 총재들도 한 명씩 성명을 발표하죠. 야, 이 상황에서 무슨 금리를 올리냐? 11월 달에도 동결 가능성이 많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그들만의 전쟁, 그들만의 분쟁이다 하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몰아세워버리니까 작은 중동의 흔한 작은 분쟁으로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분쟁보다 금리 인하 11월 달에 안 해. 이제 금리 인상 끝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11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한다. 어쩌면 지금이 이제는 끝난 것 같아. 금리 인상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확 급등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황당하죠.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죠. 전쟁은 현실이고 일어나고 지금 진행형인데 단지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그죠? 금리 안 올릴 수도 있다. 가능성으로 폭등을 한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재도 호재도 월가가 만든다. 월가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악재도 호재가 되고 호재도 악재가 된다.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보면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얘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얘가 어떤 확산으로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어떤 규모 자체는
너무 전력의 차이가 커요. 팔레스타인은 뭐 약간 어떤 소규모 어떤 집단 그 정도고 이스라엘은 어쨌든 국가죠. 하고 이스라엘이 그 중동의 그 한가운데서 이슬람의 한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만큼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면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뭉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포위를 하고 거기 집중 포화를 해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결국 뭐냐? 가자 지구에 민간인 200만 명이 있다. 이 무고한 희생을 막아라. 유엔이 나서라. 독촉하는 거죠. 근데 다른 서방국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가 먼저 공격하고 건드리 났고 뭔 소리?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중동이, 그러니까 어떤 팔레스타인 이쪽 부분도 보면 어찌 보면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죠. 천년 전쟁. 근데 이번에 그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시아파, 수니파 공부했죠. 그러니까 수니파가 이슬람의 어떤 절대적인 한 90%를 차지해요. 그리고 대표 국가는 사우디라 그랬죠. 이 사우디에서 빈 살만이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서 하해를 했죠. 종교는 다 같은 종교고 사람을 위한 종교인데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자. 이슬람이면 어떻고 기독교는 어떠냐. 하해 무도로 갔어요. 사상 초유의 어떤 그런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슬람 어떤 10% 정도를 차지하는 시아파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을 이용해서 그게 이란이 배후에 있다, 뭐 어디가 있다. 속설은 많죠. 이야기는 많아요. 어쨌든 행동한 거는 팔레스타인이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분쟁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은 종교전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종교전쟁으로 만들어가니까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에는 이. 그리고 이슬람이여 뭉쳐라. 피치를 내거니까. 결국은 빈살만 입장에서도 싫지만은 이슬람 국가니까 어쩔 수 없이 성명을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시아파, 수니파 그 이전에 같은 이슬람이니까 이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침묵 지키면 자기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 이슬람 이런 식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안 할까? 그죠? 또 미국이 자국민 한 명이라도 희생이 되면 용서 안 하는 미국이 열댓 명 그죠? 희생이 됐다 하는데 미국이 특수부대를 파견시켜서 하는데 그게 잘못되면 미국과의 전쟁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중동의 어느 국가가 살아남겠어요? 예전 쿠웨이트, 그죠? 후세인처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초창기의 강한 개입은 어찌 보면요 전쟁의 확산이 아니고 억제력을 갖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어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 분쟁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확전이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또 지금 현재 유가를 보면 거죠. 유가를 보면 커진 안 움직이죠. 유가는 오히려 잠잠하죠. 오히려 천연가스가 막 급등을 하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그죠. 그전에는 어떤 러시아산을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차단되고 그 부분을 중동에서 어떤 미국이 뽑아서 팔아먹는 어떤 이런 구조로 흘러갔거든요. 흘러갔는데 미국의 어떤 천연가스 회사 상당수가 중동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 분쟁으로 그죠? 거기가 문을 닫았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막 급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관련주가 막 요동을 치죠. 뭐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인도 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도 뭐 GS나 아니면 뭐 대성에너지 이런 거 조금 갖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저 역시도 뭐 어쨌든 덕분에 뭐
어떤 매도를 잘 했죠. 뭐 기회다 하고 뭐 매도를 뭐 했고. 근데 이 천연가스는 계속 좀 요동을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GSE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막 다시 막 빠져주면 들어갈 만하죠. 여기서 천연가스가 더 어떤 급등 어떤 좀 통제 불가능한 어떤 가격대로 치솟으면 그 다음은 또 조선주, LNG 이쪽으로 또 이동될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요, 뭐 여러저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오늘 같이 지수가 오른 것은, 그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공포보다는 뭐 어떤 금리 인상 11월 달에 없을 것이다. 그게 더 호재로 작용했다. 어찌 보면 약간 아이러니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일어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주식파는 외인 마음대로다. 이런 말도 많아요. 그러면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외국인이 매수하면 막 따라 사고 그랬어요. 그게 확률이 좀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죠? 요즘은 그 매크로,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거든요. 그건 못 쫓아가요. 사람이 그걸 보고 쫓아간다? 불가능해요. 장중에요. 막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막 계속 외국인 매수가 막 계속해서 늘어나요. 늘어나다 보니까 주식 가격도 막 급등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40만 주, 50만 주, 60만 주, 70만 주 막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뭐 있다. 아, 요 정도면 따라 붙어 볼 만하다. 개인들이 확 따라 붙죠. 그럼 거기에서 막 난타전을 펼쳐요. 난타전을 펼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주식이 확 밀려요. 그러다가 또 확 올라가요. 한 배 밖에 막 요동을 치거든요. 그니 풍차 돌리기. 한 몇 번 돌리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나중에 장 떡 끝나고 보면 장중에 한 100만 주 매수한 게 장 끝나고 이래 집계한 거 보면 마이너스 가가 있는 경우가 크다 해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 장중에 그거를 보고 쫓아 들어간다. 잘못하면요, 그 함정에 트릭에 손 긁는 경우가 요즘은 다반사예요. 그래서 그 역시도 위험하고, 또 외인은 항상 공매도라는 게 있죠. 공매도. 그래서 쟤네들은 폭락시키는 것도 자기네들이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니까 어떤 방법을 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 공매도라는 것도요, 아마 대부분, 뭐, 제가 아마 자세한 어떤 집계를 해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어떤 불법 공매도 적발됐다 하면 한 열에 한 건 정도 적발되지, 대한민국 지금 시스템으로는 공매도, 불법 공매도 이거 못 잡아내요. 잡아낼 인력도 능력도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공매도는 주식판에서 최고 상위 포식자다 생각하고 무서웠다, 어떤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뭐 어떤 고평가된 주식들, 아주 고점에 있는 종목들, 공매도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 이런 건 아예 안 보는 게 좋다는 거죠. 목숨 걸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래 보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 장은요, 오늘 장세는 이랬고, 뭐 어떤 결과는, 그죠?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옵션 만기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걸 분명히 봐야 된다. 확인 후에 금요일까지 봐야 진바닥이다 아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차트만 꺼놓고 매매하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빠진지도 모르고 왜 올랐는지도 모르고, 그죠?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저 한다는 건 뭐죠? 에휴, 대한민국 주식시장 안 돼. 국장 안 돼. 그냥 미장이 최고야. 그런 소리밖에 못 하는 거예요. 항상 사든 팔든 이유는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그게 자기 지식이 되고 경험이 되고 실력이 되는 거죠. 지금 장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현금을 쥐고
어떤 춤의 타이밍을 노린다. 어떤 주식을 살까? 그죠? 고민해봐야죠. 내 보유 종목 빠졌다고 그거 물타기에 들어간다? 그거는 가장 하책 같아요.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할 때는요. 빠질 때는 전 종목이 다 빠지지만 반등을 할 때는요. 다 털려요. 일부만 치고 나가요. 그래서 선별을 해야죠. 내 종목 빠졌으니까 내 억울하다고 물타기에 들어가는 거나 하책. 그러면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좋아할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자기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귀찮아, 안 해. 결과는 손실이에요, 손실. 계좌 손실. 그러니까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세상을 보고, 산을 보고, 숲을 보고, 내가 공격을 해야 될 자리인지, 수비를 해야 될 자리인지 찾아내는 거죠. 어쨌거나 이번 폭락장에도, 그죠?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다 현금을 쥐고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하늘이 딱 숙명을 정해줬어요. 너는 절대 현금을 갖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게 개미의 운명이다. 지정했거든요. 지금 현재 현금을 쥐고 있다는 것은 그 운명을 극복한 거예요. 내가 레벨이 한 단계 레벨업 됐다는 거죠. 중요하겠죠. 이번 같은 장요 앞으로 살다 보면요. 주식하다 보면 수도 없이 겪어요. 그때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계좌 안 봐 덮어놓고 피할 것인지 잠수 탈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대응을 해가면서 남들 본전 찾을 때 나는 벌써 수익 전환대가 있는 그런 계좌를 만들지는 그죠? 이번 장에서 내가 뭘 느꼈느냐 뭘 경험했느냐 내가 뭘 받느냐 따라 틀리진다는 거죠.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요.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봐요. 왜? 장이 턴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많은 힌트를 주거든요. 지금같이 이런 막 급락장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안 빠지는 종목. 난리가 난다 안 빠지는 종목.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한다 해도 안 빠지는 종목. 근데 그런 종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근데 또 신용은 털리고 있어. 신용은 털리고 있는데 안 빠져. 그런 종목이 나중에 대박주로 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장에서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몰라요. 숨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폭락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기가 쉽다는 거죠. 뭐 봄이나 아니면 겨울에는 신만이들도 산에 가서 산삼을 잘 찾기가 힘들어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가을에는 산삼 열매가 열립니다. 빨갛게. 그러니까 찾기가 더 쉽대요.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저는 미래 먹거리는 폭락장에서 안 빠진 종목, 플러스 내는 종목. 그런 거 열심히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막 급락장에서 안 빠지고 어떤 애들이 안 빠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느냐 이런 거 유심히 막 체크해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이 큰 힌트를 줘요. 그죠? 그런 종목, 그죠?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안 오른다, 지겹다 할 게 아니고요. 이 종목, 이 난리에도 안 빠지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큰 세력이 여기서 또 화리를 틀고 있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오히려 더 재밌어요. 예. 어쨌든 내일이 그 옵션 만기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트릭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진바닥이다 확인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어떤 시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만에 상승이라 이제 한숨 돌리나 이런 약간 안도의 한숨은 나옵니다. 긴 하락장 견디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